페트롤 전북의 함윤호입니다. 민선 8기 행정 앞으로 1년여 후면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 성과와 과제를 14개 시군자치단체장들 그리고 도지사 포함해서 말씀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한 경제와 전주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해서 100만 통합 전주광역도시 생활권 조성과 영화영상 산업 클러스터,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사업 등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있는 곳입니다. 페트롤 전북 특별기획 담대한 대담 전주시 우범기 시장님을 만나러 전주시청을 찾아왔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장님실 처음입니다. 아이고, 그러세요? 예, 여기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고 쉬는 곳입니다. 시정 발전에 대한 계획도 여기서 말씀 나누실 것 같아서 무엇보다 축하받을 일이 많으신 우리 전주시고 시장님이신데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로 최종 선정이 되셨고 정말 많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시민들과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주 시민 그리고 우리 전북 도민의 그 성원이 우리가 전주 올림픽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주가 서울이라는 벽을 어렵게 넘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시작이고 이제 국제 경쟁에 나서야 되기 때문에요. 시장님, 우리가 서울을 넘었다라는 표현이 그 동안에는 수도권 쏠림, 서울 중심의 대한민국이었던 그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근데 이제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주가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전주 시민들의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졌고 이제 본선 무대의 준비 과정도 우리 할 수 있다라는 처음에는 반신반의의 목소리 시장님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우리 이제 전주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조금 더 자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제 경쟁이 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럴수록 우리는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IOC 어떤 규범에 맞춰서 전주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가져가야 할 것이고 대표적으로 저비용 친환경 올림픽을 우리는 준비를 할 생각이고 특히나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수도권 집중이 아니라 지방 어떤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전주 전북뿐만 아니라 대구라든지 광주 또 충남이라든지 이런 도시 간 연대를 통한 올림픽을 준비할 생각이고 이 자체가 또 올림픽에서 얘기하고 있는 연대와 화합이라는 취지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경기장 신설은 최소화하고 기존 시설을 좀 활용하는 방식으로 치르겠다. 그리고 아울러서 선수촌 아파트라든지 미디어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어야 될 경우에도 목조 주택을 좀 지을 생각입니다. 이를 통해서 친환경 올림픽을 가져갈 생각이고 또한 수송 체계도 우리가 자랑하는 수소도시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수소버스 중심의 어떤 수송 체계를 만들어내는 등 친환경 올림픽을 강조할 생각이고 아울러서 이제 올림픽이 그동안 그냥 스포츠의 영역이었다면은 우리 전주는 잘 아시다시피 한식, 한옥, 한복, 한지, 한소리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류 열풍에 우리는 문화 원형이다 라고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스포츠와 문화가 이렇게 어우러지는 문화 올림픽을 좀 치러 나가면 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강점들을 우리 시민들도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서울을 꺾고 국제 무대에 국제 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맛본 이후에는 좀 더 이 강점을 함께 더 자랑하고 홍보하고 결정체를 만들어내는데 이제 온 시민과 도민이 이제 함께 해야 될 차례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국제 대회를 치러본 경험이 있긴 합니다만 늘 그때마다 나오는 숙제가 우리의 컨벤션이라든지 우리의 숙박이라든지 이런 아쉬운 점을 늘 이야기하고 있고 물론 그 부분들을 채워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 있고요. 교통 인프라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낙담할 이유 또 언제까지 우리에게 부족한 이야기만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들이 사실은 모두 홍보 대사가 돼주면 저는 충분히 유치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가 중요하죠. 근데 인프라 부분은 지금부터 충분히 준비를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선 숙박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종합경기장 자리에도 호텔이 들어설 것이고 또 대한방직 터에도 5성급의 호텔이 들어설 것이기 때문에 36년 정도 되면 사실은 그때 정도 되면 숙박의 문제는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고 특히나 이제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지난해 우리가 한인 비즈니스 데이를 하면서 보니까 한옥 호텔, 한옥 숙박에 대한 굉장히 호감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적절히 섞어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새만금에 또 크루즈 형태의 또 이 숙소를 좀 만들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다면 아마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숙박 시설을 갖춘 저는 전주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또 아울러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컨벤션 센터의 경우는 28년 완공을 목표로 해서 금년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갈 것이고, 우리가 지금 뭐 전주 김천 철도라든지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라든지 예. 다양한 지금 기반 시설을 준비하고 있는데, 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광역교통망이나 대광법 통과 이후에 인프라는 조금 뒤에서 더 한번 여쭤보기로 예, 하겠고요. 전주가 이제 탄소 기반의 도시였고, 최근에는 한 10년 드론 축구의 종주 도시 이렇게 해서 명성이 계속해서 우리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번 9월입니다. 전주에서 드론 축구 월드컵이 개최된다고 합니다. 아마 생소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우리 시민들은. 네, 예, 하지만 드론 축구 월드컵이 정말 이루어질까, 뭐 이런 부분들은 기대감과 궁금증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2024년 CES에 드론 축구가 한번 선보였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선을 보였는데 사실 그때 전시하는 것들이 되게 정적인 거예요. 근데 드론 축구가 굉장히 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사실은 전 세계인들이 굉장히 열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서요. 저는 실은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이거 성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오히려 외국의 관중들의 호응을 보고 저는 더 자신이 생겼다. 우선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주가 2016년부터 이제 드론 축구를 사실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의 주력 산업인 탄소, 드론, 거기에 IT가 결합된 어떤 새로운 형태의 미래 스포츠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경기장 규모라든지 드론의 공의 규격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우리 전주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결정한 경기 규칙이 전 세계에서 통일되게 운영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영국이 뭐 축구 종주 도시라고 하는데 사실은 드론 축구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전주가 명실상부한 드론 축구의 종주 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금년 9월에 이제 월드컵이라는 걸 첫 번째로 10주년을 기념해서 하고 있는데, 한 32개국에서 한 2,500여 명 선수단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예. 하루에 한 2만 명 정도 이렇게 관객이 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마침 국토교통부에도 큰 사업이 하나 있는데, 네네. 우리 전주시가 전주에서 국제 드론 산업 컨퍼런스를 개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드론 축구 월드컵 기간에 드론 산업의 컨퍼런스도 개최를 하고, 예. 또 야간에는 이제 야간 드론 라이트 쇼도 보여주고, 드론 관련한 융복합 예술 공연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을 하게 되면 드론 축구가 이제는 뭐 전 세계로 정말 확산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뭐 올림픽 관련해서도 스포츠만이 전부가 아닌 문화올림픽이라든지 그 지역의 특색을 살려낸다는 장점이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한 브랜드의 중심,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인데, 늘 우리 시장님 방송 인터뷰에서 그곳이 어디냐, 전주입니다라는 점을 강조하셨고, 이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론 축구 월드컵의 부가가치 효과는 바로 그런 한지와 한식 한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전주의 강점으로 더욱더 시너지는 날 것 같고요. 그 종합경기장을 지나가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변화가 특별히 지금 시작이 됐구나, 일어나고 있구나. 컨벤션 센터, 호텔 여러 가지 시설이 이제 말로만 해왔던 그 전 단계에서 이제 뭔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실감할 것 같습니다. 컨벤션 센터랄지 규모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이용이 될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종합경기장이 당시 전라북 도청에서 전주시로 무상 양해를 한 게 2005년입니다. 예. 지난해 말에 이제 공식으로 철거를 시작을 했는데 만 20년 걸렸습니다. 이제 그동안 철거하는데 오래 걸린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선 이제 전시 컨벤션 센터 같은 경우에는 좀 규모가 좀 있어야 국제 대회나 전국 대회를 충분히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선 옥내에
10,000제곱미터 그리고 실외에 10,000제곱미터 정도 굉장히 큰 규모로 지을 예. 생각이고 2,000명 이상 어떤 수용이 가능한 대회의실 또한 20실 이상의 어떤 중소회의실 이게 적절히 갖춘 소위 말해서 이제는 뭐 무슨 행사가 됐든지 간에 시설이 없어서 전주를 올 수 없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도록 준비를 할 생각이고 아울러서 컨벤션 센터뿐만 아니라 바로 주변에 호텔, 백화점 그리고 아울러서 시립미술관 예. 또 이제 우리 한국의 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 등 이런 부분들이 아주 어우러지게 들어가서 그렇게 되면 명실상부하게 글로벌 마이스 복합 단지로 아마 재탄생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게 완공이 되는 2028년이 되면 이제 전주로 오고 싶다 하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저는 예. 많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뭐 마이스 산업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이스 산업의 전주가 좀 아쉬운 대목 속에서 항상 숙제가 있었는데 이제 그 숙제가 풀리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교통 인프라 그러니까 광역 도시가 아닌 우리 지역은 그동안에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서러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다행히도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서 이제 전주를 중심으로 한 우리 대도시권 규정이 되면서 활발한 교통의 인프라 기대가 됩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동안 뭐 제외돼 있었는데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해가지고 50만 이상 인구를 가진 도청 소재지, 그러니까 우리 전주도 그렇죠. 광역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광역권에 들어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광역 도로라든지 광역 철도라든지 광역 BRT라든지 환승센터라든지 예. 이런 다양한 어떤 광역 교통에 관련된 인프라를 설치할 때 국가로부터 한 30에서 70%까지의 예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전부 시비를 통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국가 예산이 더해지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속도가 한 2배, 3배 정도 빨리 예. 어떻게 보면 완주라든지 김제라든지 익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출퇴근한다든지 너무나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정말 시원하게 뚫린 길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장님 그 지역이 얼마만큼 발전했는지를 보면 터미널이나 기차역을 가보면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뭔가가 타고 내리는 교통 기능 이외에 복합적인 이곳의 상업이라든지 만남의 장소라든지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대구항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교통의 문제와 쇼핑의 문제라든지 네. 전시 컨벤션의 문제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우러질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종합경기장하고 대한방직터하고 대광법에 따른 어떤 광역교통 체계가 갖춰지게 되면 전주 자체가 하나의 사실은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글로벌하게 바뀔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여러분 BRT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간선급행버스 체계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업이 이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이 이제 됐습니다. 여러 이제 보완을 좀 해서 예. 진행이 된 부분인데 전주의 교통이 어떻게 좀 달라질까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전주에 외곽 순환이 있긴 한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사실은 내부에 자동차 내지는 버스 전용 도로가 없는 없죠. 네. 사실은 항상 신호등에 걸리는 시스템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BRT가 도입이 되게 되면 사실은 대중교통 시스템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저는 대중교통 활용하는 어떤 이런 수송률 이런 예. 부분도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하고는 좀 엉뚱할 수도 있지만 우리 전주의 어떤 탄소 배출량을 보면 건물이 첫 번째로 제일 많고 어허. 두 번째가 수송 분야입니다. 이 수송 분야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수소버스 전기차로 전환을 해야 되고 예. 아울러서 도로 시스템 자체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아마 이 BRT가 또 하나의 큰 축으로 저는 기여를 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또 불편을 조금은 감수해 주셔야 되는 대목도 있겠네요. 그런 부분이 제일 좀 이제 아쉬운 부분인데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BRT의 경우는 그래도 한 1년 정도 그러니까요. 힘든 시기를 보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좀 견뎌 주셨으면 하는 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 뭐 지하철 같으면 한 10년은 걸립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BRT를 통해서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 교통 시스템이 바뀐다. 그런 면에서 좀 참고 견뎌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시장님 공약이기도 하시고 많은 심혈을 기울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주 완주 완주 전주의 통합. 아직은 조금은 평행선 같은 느낌. 하지만 전주에서는 여러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이번에 또 큰 제안을 또 하셨고 그 전에 이제 조기 대선 이후에는 어떤 완주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숙제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한 3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예. 뭐 당장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근본적인 차원에서 완주와 전주가 발전을 하고 전북이 성장을 하기 위한 어떤 대승적인 차원에서의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완주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또 완주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상실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해나간다면 저는 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 현재도 이제 통합과는 관계없이 또 전주 완주 상생을 위한 그렇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예. 또 이번에 광역권 대광법 통과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통합과는 관계없이 완주, 김제, 익산을 포함한 100만 어떤 광역 생활관을 만드는데도 아마 지속적으로 힘써 나가야 되고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당하는 느낌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대전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청주도 그렇고 대부분의 통합 시의 사례를 보면 예. 통합이 돼서 어느 한쪽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양쪽이 다 성장 발전하는 것이고 특히나 어떤 현재의 모습을 보면 저는 완주 지역이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 저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음적으로 이렇게 좀 친해지면서 이렇게 함께 가는 그리고 미래로 가는 우리 완주 전주가 됐으면 합니다. 예. 완주에 있는 그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님이 공장을 얘기할 때 완주 공장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전주 공장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 그분은 예. 우리 전주 완주가 그냥 하나의 영역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아무래도 이제 브랜드로 보면 전주가 좀 더 큰 단위의 도시이고 도청 소재지이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뭐 실장님이 사적인 마음으로 뭐 강제로 통합 이런 느낌이 그건 뭐, 전혀 아니고 마창진이나 청주 청원이나 다른 지역 사례가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이 행정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가 분명히 있기에 이제 실장님 입장에서는 하나가 되는 상생의 어떤 협약 목소리를 계속 내시는 건데 이번에 또 완주 전주 상생 발전 비전 2차례를 발표하셨는데 상당히 의미 있어 보입니다. 예. 이번에 발표한 부분은 어떤 행정타운을 만드는 부분하고 그리고 교통에 있어서 완주 전주가 하나 되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요.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사실 완주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부분들을 찾아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해내는 어떤 이런 방안까지도 저는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그 검토를 시작한 건 완주 국민협의회에서 107개의 어떤 제안 사항을 우리 전주시에 주셨기 때문에 예. 이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급적 전주시에서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올림픽이 유치가 되고 사실은 완주 전주의 통합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면 사실은 한강의 기적을 만든 게 서울인데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 전주가 하나가 되면 저는 우리 전북이 만경강의 기적을 통해서 예. 전북이 정말 한 단계 저는 점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 주어진다. 어떻게 보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정말 미래 세대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 땅 전북, 이 땅 완주 전주를 지키고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저는 좀 완주 국민들도 이렇게 따뜻한 시선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만경강 말씀하시니까 사실 전주 완주의 경계이면서 우리 전주가 전통문화의 도시고 또 왕의공원 프로젝트도 잠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전주의 도심성 그리고 완주가 가지고 있는 그 넓은
들과 산과 또 산업단지가 가지고 있는 수소 산단 여러 특성들을 포함하면 참 하나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럼요.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주의 관광 산업 역시 뭐 한옥마을 빼놓을 수 없고 1,000만 명 이상이 다녀가는 곳인데 조금 아쉬운 대목은 이제 좀 스쳐 지나가는 곳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머물러야 되는데 아쉬운 대목 우리 시장님도 좀 인식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예. 이제 체류형 관광으로 변해야 되고 그러려면 관광 교회 위원도 사실은 확대를 해야 됩니다. 예. 다만 이제 최근에 한옥마을에 오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체류 시간도 조금은 늘어나고 있어서 그래요? 예. 앞으로 기대는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위원은 많이 확장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우선 금년 2월에 이제 완산 벙커 과거에 방공으로 사용하던 정말 버려진 공간을 인기가 좋더라고요. 예. 미디어 시설로 완전히 탈바꿈을 시켰는데 개장한 지 한 2달 만에 5만 명이 찾아주셨고 예. 뭐 수입 또한 2억 돌파하고 그래서 새로운 이렇게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주변에 이제 우리가 완산 칠봉 그 꽃동산도 있고 거기에 사실 하늘 데크길도 좀 만들고 다양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이 사업들이 아마 완성이 되게 되면 예. 한옥마을 오신 분이 완산 칠봉으로 또 다시 옮겨갈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도 남부시장이죠. 아이, 남부시장. 그렇기 때문에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밤에 남부시장에서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아중호수라든지 아유, 덕진공원 자체도 네. 기존의 틀을 깨고 정말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좀 탈바꿈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아중호수를 건너는 기린봉을 건너는 한옥마을에서 지금 케이블카 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고 네. 그 부분도 절차가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네. 아마 종합경기장과 대한방직터가 개발이 되는 한 3년, 4년 후가 되면 이런 관광의 유연도 거점별로 다 생길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아직 발표는 안 드렸는데 기지제도 좀 어떻게 보면 혁신도시라고 하는 성격에 맞게 좀 야간 관광이 활성화되는 네. 방식으로 지금 바꿔 나가면 이제는 한옥마을 놀러 오는 게 아니라 전주를 놀러 왔더니 네. 한옥마을도 있더라. 그렇군요. 저는 그런 식으로 바꿔갈 생각입니다. 20년 정도를 시장님이 한옥마을 제가 바라보니까 관광객의 한옥마을이었던 한옥마을이 이제 시민과 함께한 한옥마을이 되려면 주변 완산 칠봉이라든지 말씀하신 아중호수라든지 덕진공원이라든지 이제 시민도 관광객도 머물 수 있는 예. 그런 체류형의 어떤 테마가 곳곳에서 살아있다는 걸 좀 이제 많이 사람들이 예, 알게 되면 충분히 휴식할 수 있고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제 전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고민점에서 시작된 부분이라고 저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울러서 우리 시장님의 공약, 초기 공약부터 추진해온 왕해공원 프로젝트가 조금 더 탄력을 받게 되는 시점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후백제 역사문화센터 건립 후에 후보지로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후박제 문화역사센터가 전주로 최종적으로 지난해 9월에 결정이 돼서 네, 네. 실은 국회 단계에서 돈 좀 따오려고 그랬는데 국회가 감액만 해가지고 좀 아쉽긴 합니다만 어려운 예산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선 전체 제가 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이나 부산이나 제주도 경우는 사실은 세계적인 괜찮은 도시, 큰 도시, 관광 지역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제외 동포라든지 외국인들이 바라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가고 싶은 정말 한국적인 사실은 전주하고 경주를 꼽습니다. 예. 근데 경주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다 발굴이 됐다고 그렇죠. 보시면 되고 네네. 우리 전주는 지금 시작입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오히려 저는 우리 전주가 역사라고 하는 자산을 활용해서 전통을 살려내고 거기에 아까 완산벙커 말씀드린 대로 네. 미디어 아트를 포함한 드론 축구를 포함한 미래 첨단이 더해지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우리 전주만 가장 한국적인 도시다. 예. 이렇게 저는 충분히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왕의 공연 프로젝트의 핵심 중에 하나는 우리가 왕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부분을 우리가 재현을 해야 되겠다. 그게 후백제의 역사, 후백제의 왕궁터 발굴부터
아울러서 이제 조선의 우리가 뿌리라고 하는데 전라감영도 제대로 복원을 해야 되겠고 네네. 사실 조경단도 좀 활용을 잘 해야 되겠고 사실 동학대 전주성 입성했던 부분도 전주의 자산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고 경기전도 중간에 있고. 경기전도 그렇고 우리가 사실은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내지 못했으면 전주가 맞습니다. 사실 한류 열풍의 시작은 K 드라마고요. K 드라마는 조선왕조실록에서 그러네요. 시작된 겁니다. 네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한류 열풍 K 문화 원형의 진수가 바로 전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살려내는 부분과 함께 왕이 지금 살아 계셔서 전주에 살아 계시면 왕이 미래에는 어떤 생활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1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생각할 지금의 저는 전통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미래에서 바라본 왕의 전통을 지금 전주에서 좀 만들자. 이런 어떤 프로젝트를 엮어낼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은 뭘 먹고 뭘 입고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부분을 전주에 오시면 체험을 할 수 있다. 아, 그래서 왕의 역사 도시를 봉헌하고 왕의 생활을 체험하고 왕의 미래 전통을 만드는 어떤 굉장히 큰 사실은 컨셉을 네. 가진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20년 계획을 세웠는데 20년, 30년 더 길게라도 전주가 정말 왕의 궁원이었다, 예. 궁원이다라는 걸 드러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담대한 대담 우봉기 시장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시청시장실에 들어와 아이고. 있습니다. 편안하네요, 그래도. 아이고, 시장님. 예. 그럼요. 스튜디오보다 훨씬 좀 나은 것 아이고. 같습니다. 83년도에 지어졌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오래됐습니다. 어쩐지 이게 좀 우리 시청의 공무원들이 이 공간 안에서 다 일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네. 지금 주변 건물에 임대해서 지금 쓰고 있는 실정이고 그만큼 전주가 확장했다 이렇게 좀 봐야 그렇죠. 되겠습니다. 전주가 큰 부분도 있고 예. 왜 그렇게 좀 크게 짓지 아쉬움도 있고 그러니까요. 시청에서 바라보면 시장님 이 구도심이에요. 이곳도 아, 예. 민생 경제 속에서 어려워하는 자영업자분들의 마음도 바라보고 계실 것 같아서 그 부분도 많이 신경 쓰고 계시죠. 말씀하신 대로 시청에서 딱 바라보면 네. 민생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건물이 이렇게 그냥 낡은 모습 이런 게 보이는 게 참 안타깝고 네. 그런 부분들을 뭐 하루 이틀에 될 일은 아니지만 저는 단계적으로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우크라 전쟁부터 포함해서 굉장히 민생이 힘든데 네. 지난해 뭐 잘 아시지만 비상계엄부터 해서 이 소비 심리가 너무나 위축이 돼서 민생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딸기 농사하시는 분 만났는데 딸기 값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딸기 생산을 많이 해서 떨어졌냐? 아니래요. 딸기 사 먹는 돈도 안 쓴대요, 사람들이. 그래도 딸기라는 과일은 우리 서민들이 그래도 자주 사 먹는 네, 과일 저도 중에 하나인데. 그 얘기를 듣고 네. 이 민생 경제 어려움이 그냥 어디 한두 군데가 아니구나. 정말 구석구석까지 힘들구나 하는 생각에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도 늘리고 예. 그다음에 이렇게 소상공인들 특례 보증도 늘리고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소비 심리가 살아나야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 그걸 위해서 이제 우리가 또 시 차원에서 함께 장터라는 사업을 그러니까요. 추진을 하고 있고 예, 아주 잘 그 참 좋은 정책 같아요. 왜냐하면 함께 라면도 있고 뭔가 뭐. 좀 으쌰으쌰를 좀 해야 되겠는데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대선이 앞두고 있고 또 우리가 올림픽 유치를 한다는 이런 분위기도 좀 떠야 되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행정뿐만 아니라 또 기업인들, 언론인 또 어떤 다양한 자생단체, 봉사단체 이런 분들이 좀 으쌰으쌰해서 이렇게 함께 장터라는 이름 하에 이렇게 소상공인들과 함께 네. 어울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면서라도 우리가 좀 우리 소상공인을 살리고 골목 상권을 살려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시장님 함께 했잖아요. 예, 97년 IMF 때도 그랬고 온 국민이 함께 금모으기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그 어려운 시기를 함께 해왔다는 측면에서 전주시의 복지 정책 함께 라떼라떼 함께라면 예, 함께 예. 프로젝트는 참 전주다운 정책 복지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많은 칭찬과 격려를 받으실 것 같습니다. 청년 세대 전주라고 하는 이 중심도 청년들이 이제 좀 메리트를 느끼기에 아쉬운 대목이 있나 봐요. 좀 많이 빠져나가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이런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맞습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전주가 예. 13개 시군에서 청년을 좀 많이 보내줬어요. 예를 들면 한 네, 네. 2만 명 보내주면 네. 그중에 한 10,000명은 전주에 남고요. 10,000명은 또 다른 데로 나갔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잘 생각을 해보시면 2025년 지금 시점에서는 13개 시군에서 전주로 보내줄 젊은 사람이 없어요. 아, 그렇네요. 근데 전주에서 나가는 사람은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이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다만 하나 저는 한 4, 5년 후에는 반전의 계기가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종합경기장하고 대한방직 터가 정상적으로 끝나게 되면 사실 거기에 직접 일자리만 해도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 생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새만금의 그 산단에 분양하면 100% 분양이 되는데 예. 거기에 공장이 들어서는 게 한 3년에서 5년 걸립니다. 아, 그렇게 되면 거기에 이제 또 우리 일하는 직원들이 생기는 거고 근데 새만금의 경우에는 군산, 익산, 김제, 부안에서 다 못 받아냅니다. 그렇죠. 그러면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가 뚫리면 한 30분이면 가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전주가 그분들의 주거 문제, 쇼핑 문제, 문화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돼요. 배후 도시가 되는군요. 정확히 역할을 하겠군요. 그렇게 보면 새만금의 공장이 들어서는 시기와 대한방직과 종합경기장 터에 우리의 컨벤션과 호텔 이런 부분들이 들어서는 시기가 사실은 맞물립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전주뿐만 아니라 우리 전북이 나서서 4, 5년 후 빠르면 3, 4년 내에는 청년이 이 전북을 떠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시기를 계기로 딱 만들어야 된다. 그때 반전에 우리가 힘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감대를 가지고 해나가면 그때부터 다시 우리 전북이 전주가 반전을 저는 분명히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고 예. 거기에 이제 올림픽이 유치가 된다면 정말 금상첨화가 돼서 가능성이 100%로 높아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기재부의 관료로서 또 광주의 부시장을 지냈고 또 도의 부지사를 지내셨습니다. 고향을 바라보면 좀 안타까움이 있으시죠. 뭔가 바꾸고 싶고 하지만 우리의 속도는 사실 그동안에 빠르진 않았는데 시장님의 속도가 조금 빠르다 보니까 뭐 일종의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안타까운 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시정이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변화들을 전주시가 민선 8기에 3년 짧은 시간이지도 않고 긴 시간도 아닙니다만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주시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중심이고 아마 시장님의 마음이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민선 8기로 보면 1년이 남았는데 1년도 금방 갈 것 같잖아요. 어떻게 좀 민선 8기를 마무리하고 싶으세요? 그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어떤 대변혁을 하는 틀은 반드시 갖춰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 머릿속에 한 3발짝 앞서가면 실제로 움직이는 건 지금 한 발짝 정도 앞서가고 있고요. 이미 머릿속은 저기 가 있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이렇게 잡음이 없이 세상이 움직여 주려면 한 반보만 앞서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DJ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신데. 그래서 반보만 앞서가라고 하는데 반보 앞서가기에는 너무 아쉬운 게 많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동안 했어야 되는데 미뤄왔던 게 저는 너무 많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조금 한 걸음 정도 지금 앞서가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3년 지나면서 우리 전주 시민들도 제가 한 걸음 앞서갔던 부분을 반 걸음으로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하고 남은 1년도 어떤 시민과 함께해서 소위 말하는 반 걸음 앞서감으로 인해서 공감대를 가지고 전주가 대변혁하는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데 하여튼 예.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말씀 중간에 해주셨습니다만 전주 종합경기장 위탁받고 허무는데 20년 걸렸어요. 예. 너무 오래 걸렸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첫 단추를 꿰고 있잖아요. 예. 서울이라고 하는 중심 도시를 후보지에서 우리가 이기고 올림픽 후보 도시가 된 부분들, 뭐 문화올림픽 누가 보면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저력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전주시가 발전하려고 하는 그 속도를 이해하려고 하는 시민들의 자세도 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끝으로 마무리 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전주 시민 여러분 항상 감사드리고 요즘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그건 저희도 우리 행정도 잘 알고 있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지만 조금 더 우리가 밝은 미래를 꿈꾸고 조금 더 앞으로 나가는데 정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전주가 크게 바뀌면 우리 전주 시민들의 그리고 후손들이 이 땅 전주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전주시와 함께 끝까지 전주의 대변혁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제발 정치적 경제적으로 힘든 거 끝나고 우리가 경제도 살아나고 행정도 세금이 들어와서 돈도 좀 여유 있게 쓰고 하는 선순환 구조로 바뀌는 2025년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제가 살아야 전주가 산다라는 절박한 심정 오늘 30분간 말씀 나눠봤습니다. 시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새틀전북 특별기획 담대한대담 전주시 우범기 시장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이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